매서운 겨울 날씨와 연말을 앞두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공교수 최성호입니다. 공직 생활을 하다가 지난 8월부터 행정대학원 개공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인 에자일 감사는 아마 그래서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감사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감사원들이 감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포럼 주제가 상당히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발제자의 발표와 두 분 토론자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실 김한영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김난현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감사연구원 사회연구팀에서 재직하시면서 감사원의 주요 감사 지원과 감사 제도 연구뿐만 아니라 세계 감사원장 회의인 인토사이 이 공공정책평가 워킹그룹에서 한국적 전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고 OECD 칠레 감사원 동료 평가위원 등 감사 관련 국제적인 논의와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오늘 주제가 이와 또 관련이 깊어 의미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태현 교수님입니다. 최 교수님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공공거버넌스, 집단 의사결정, 조직이론 등에서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으며 2019년 행정학회 학술 논문상을 수상하셨으며 공공기관 경평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등 연구와 대외 활동에도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오영민 교수님입니다. 오 교수님은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정책 분석평가, 공공재정 및 관리, 행정개혁 분야 등에서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고 국회 예산정책처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등 관련 연구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발표자님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난현 박사님께 주제 발표를 부탁합니다. 포럼 시간 계획상 한 25분 내외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책지식 포럼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김봉환 교수님께서 연락 주시고 최성호 이제 저희 전 사무총장님이신데요. 회사의 가장 큰 어른이셨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뭐 당연히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김봉환 교수님하고 최성호 사무총장님께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일까, 우리 같이 특히나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제가 뭐 아는 것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이끌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최태현 교수님, 오영민 교수님 토론자로 이렇게 말씀 정해주셨을 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감사에 대한 이해가 행정학계나 이런 데서 감사 내부자로서 봤었을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제일 훌륭하신 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토론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오늘에서 논의해 주신 것들은 감사원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현수 교수님, 엄석진 교수님, 이진수 교수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제가 벌써 이제 감사연구원에서 일한 지 한 14년 차 되어 가면서 이게 첫걸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제가 입사하면서부터
OECD에서의 뭐 그 연구 사업에 참여하라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평가 워킹 그룹에서의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든가 또 실제로 OECD에서 이제 감사원 평가에 직접 참여를 해봤었고 최근에 뭐 언제나 나오는 얘기지만 감사원을 누가 평가하나 이런 거에 대한 중에 하나가 이제 피어 리뷰거든요. 감사원들끼리 서로 평가하면서 질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에도 좀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또 특히나 중요한 거는 최근에 OECD에서 특히나 퍼블릭 섹터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피드백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근데 걱정이 없는 것이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논의 많이 해주시면 이제 그거를 좀 잘 종합을 해서 회사와 저한테 큰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사실은 애자일 감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한번 논의를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 목차가 지금 이게 같이 연결된 건가요? 제가 넘기고 있는 거랑.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애자일 감사라는 그 칭호,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수집을 한 건데 영국 감사원, 미국 감사원, 또 한국 감사원 사전 컨설팅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도 내용적으로도 알고 있고 또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애자일 감사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인터사이에서 인터사이가 이제 그 세계 감사원장 회의인데요. 저희는 너무나 흔한 보통 명사인데 외부에서 봐서 인터사이가 뭐지? 세계 감사원장 회의다. 저기 SAI는 Supreme Audit Institution입니다. 세계 감사원 이제 최고 감사 기구 그리고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이고요. 그래서 감사원장 회의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널 같은 것들 많이 발간하고 그러거든요. 2018년도에 이제 이 시에라리온의 오디터 제너럴 감사원장이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도 참 되게 아주 신박한데 최고감사가 어떻게 망가진 이런 국가 체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 국가를 아주 큰 주제를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리얼타임 오디트, 그러니까 실시간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봤다라는 것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2015년에 출현했을 때 전염병 진압을 위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굉장히 많은 국내외 재정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근데 이때 보통은 이런 조치들 다 취하고 나서 돈 다 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했어?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소위 말해서 잘 알고 있는 사후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감사원장님은 이거 우리 나중에 들어가 봤자 돈 다 쓰고 나고 피해 다 보고 아무 소용 없어 라는 생각하에서 우리는 실시간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소개드리지만 이제 감사의 구분을 할 때 감사 시기로 보면 사전감사, 사후감사 이렇게 이제 리마 선언에 우리 감사원의 어떤 텍스트북 같은 거기서는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사전감사가 실제로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오디트를 이제 통해서 지출 오류, 사기, 프로드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비효율성을 이제 점검을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부 감사, 내부 감사 말고 이제 실시간으로 수행되지 않지만 비상 상황의 경우 결함을 조기에 해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문제를 수정해서 임명을 구하고 또 가용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유리하다. 그래서 위기가 종결된 이후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감사의 가치는 크게 하락한다. 그래서 이 감사원장이 쓴 글을 보면은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서 예산 집행 중에서 공개 조사, 자금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했고 지출 오류, 사기, 비효율, 지원 절차, 자원 관리 대규모 부패로 인한 상황을 이제 악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의회 공공회계위원회의 공청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 TV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고 그래서 관련 부서의 고위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래서 이후 이 시에라리온에서는 횡령된 자금 및 자산이 회수되고 비상관리 절차 체계 전반이 개선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큰 맥락에서 본다면 행정 가치의 변화라든가 행정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들 이제 공유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상황들은
최고감사기구에서도 최고감사기구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비드 19 상황이라든가 또 기후변화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어렵고도 복잡하고도 이런 모호한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고 또 사업도 과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규모, 새로운 형태. 과거에서는 500억 정도 지원하고 이런 건데 지금 10조, 20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형태도 다양하고 굉장히 빨라졌고 또 새로운 방식들이 좀 도입이 되고 저희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 보면 과거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방식들도 소통, 포용, 협력, 국민들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목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이 세계감사원장 회의의 개발기구가 또 있습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또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50명 규모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OECD랑 같이 최고감사기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빠라는 용어를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감사기구가 이런 플렉시빌리티하고 또 리질리언스하고 에질러티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로 해서 3번의 그런 웨비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조직론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이제 볼 때 이게 플렉시빌리티, 에질러티, 리질리언스 이런 것들 다 용어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감사원으로서는 특히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증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증거 기반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고 빨리 조율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신속하게 이제 하면서도 당연히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기는 하고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도 엄청 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프로드, 사기라든가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사원이 점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감사원의 역할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자일 감사가 이제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그 인터사이 같은 경우에는 빠라는 좀 구분해서 좀 개념을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 에줄러티라는 용어는 이미 한 2010년대부터 이제 OECD가 계속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공공 거버넌스에서 굿 거버넌스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에줄러티한 정부가 돼야 된다. 기민성이 있어야 된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런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좀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 이제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애자일이라는 용어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감사 시기는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과거에는 보통 감사하면은 재정 활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책임을 묻고 검증하고 이런 사후 감사인 것인데 이 사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집행 전에 사전에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집행 중에 실시간으로 감사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를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리마 선언 아까 말씀드린 우리 텍스트북 그 감사원 거버넌스에서 이 텍스트북 여기 보면은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감사원이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시기에 대해서 특히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책 결정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면 언제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집행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정책 및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면 이것도 언제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서 사실은 이게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감사 판단 기준인데요. 사실은 감사원 하면은 3, 학교성, 그 전에는 더 중요한 게 학교성. 지금도 여전히 학교성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지는 재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다 실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우리 그 행정학에서도 신관리론이라든가 신행정 이런 데서 다 형평성, 국민 권익보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고 있고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또 행정학에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녹아들어와서 그런 가치들이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감사를 계획한다라든가 집행한다, 실행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가치로 지금은 다 녹아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내용도 보면은 감사원, 사후감사 잘했어 못했어 판단 저지먼트 판단해주고 그리고 책임 물고 시정하고 개선 요구하고 이런 걸로 이제 다 돼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뭐 2010년도에 이미 다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게 감사원의 그런 지적이라고 하는 게 문제점 잡아주고 개선해라 명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공공건물 전체가 학습 체제로 구축이 된다. 그리고 성과를 공공조직 전반의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는 제가 사례를 들으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얄팍한 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감사 하면은 뭐 사후감사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감사 기준, 활동 이런 특성이 있는데 좀 제가 그동안 한 최근 10몇 년 동안 이렇게 조금 논의된 것들 보면은 애자일 오디시라는 말의 명칭을 붙일 수가 있다면 좀 과거하고는 다른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국감사원은 너무나 보고서를 잘 공개하고 있잖아요. 릴리스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보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근로자급의 80%를 지원해 줘서 이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유지를 하고 근로자와 영세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걸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근로자 급여의 80%를 지원해 준다. 과거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그 지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사업 목적이나 뭐 내용들은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고용주 120만 명 그리고 960만 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해서 총 393억 파운드의 지원 금액이 청구되었으며 그리고 예산청의 대책 종료 시까지 청구액이 약 545억 파운드다.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날짜를 다 썼는데요. 이 청구가 9월 20일 그리고 지원된 것이 이제 그 10월 달에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이제 NAO 내셔널 오디트 오피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업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보존 대책으로 이제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자영업자한테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음식점 등 영업 금지, 이동 제한 조치 등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무상 지원 성격으로 보전한다. 그래서 이 지원 자격을 갖춘 자영업자 대상으로 신속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최근 3년간 월 평균 수익의 80%를 이제 현금으로 이제 지원하는 과거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지원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언제 이걸 감사를 했냐면 9월 달부터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언제 냈냐면 10월 23일 날 냈습니다. 지원이 10월 달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10월 23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고 있을 때 지원을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감사가 시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 감사 중점은 뭐냐면 사업 설계라든가 전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는가 그래서 자원이 의도한 수요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는가 사기 및 오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인 겁니다. 하나는 잘 전달했냐 신속하게 과거에서는 신속성이 목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감사 NAO의 많은 보고서들을 보면 그 다음에 그냥 이것만 잘 전달했냐만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거 누군가는 봐줘야 되거든요. 아무도 봐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결과에서 보면은 일자리 보전 대책의 설계 및 실행과 관련해서는 정책 및 운영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하에 신청 절차 간소화, 신속한 지급 등 신속성을 담보한 대책을 설계했고 철저한 사업 관리, 또 위험 관리, 서비스 테스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목적한 수요자한테 이제 지원이 도달했는가에 대해서 일자리 보전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확인했지만 보다 정확한 수혜 대상자 설정을 위한 데이터 부족이라든가 한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 및 오류와 관련돼서는 초과 지급액에 대한 회수 권한이 대책 시행 이후인 7월에 부여되었고 허위 휴직에 따른 부당 수급에 대한 제보에도 국세청이 이를 조사하거나 무작위 표금 조출하지 않는 등의 관리가 소홀했다라는 것을 이제 감사 결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들은 뭐 이런 사항들을 좀 개선해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사원 사례를 이제 보면요, 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인데 조금 그 전체는 아니고 인디언 교육청인데요. 이 교육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건물을 이제 폐쇄를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못 가게 되고, 그랬었을 때 이제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이제 컴퓨터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될 텐데요. GAO에서 이것에 대해서 원격 교육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21년 4월 28일 날 이 보고서 공개됐으니까 이미 20년 9월, 10월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 중점은 뭐냐면 교육청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의 원격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구현 지침을 제공했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 참여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 장비를 보유했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풋인 거죠. 근데 이제 감사 방법을 이제 조금 뭐 제시를 하면 여기 보면 원격 학습에 대해서 학교에 제공한 지침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학교 학생에게 기기를 제공했는지를 조사하고 또 그 이거 학교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도 실시하고 그리고 관련 연방법 규정 기관 문서를 검토하고 또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인터뷰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교육청은 코로나 유행 동안에 이 재정 지원 그러니까 학교들한테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점검 사항이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교육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원격 학습 접근을 위한 노트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학교로 노트북이 전달된 타임라인. 원래는 학교로 노트북이 9월 달에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 이후에 돼서나 이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노트북이 학교에 가더라도 학교에 가서 또 학생한테 또 노트북이 전달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원인을 이제 좀 분석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7,000개 이상의 핫스팟을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20년 9월까지 학생 대부분이 노트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국적인 이제 그 부처에서는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IT 공급이 부족해서 물량 조절을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지회의회가 판단했었을 때는 학교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한다라거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제대로 뭐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또 갔는데 또 학생들 전달 못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트북 환경 설정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도 여기서 이제 지적이 되고 이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고된 사항을 보면은 교육청이 휴교 기간 동안에 이제 효과적인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원격 학습에 대한 종합 지침을 학교에 제공해라. 그리고 교육청은 IT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학교의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적시 정보 수집을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집행해야 할 것.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시간이 지금 좀 촉박하긴 한데요. 한국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전에 이제 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감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말고 또 우리 한국에는 또 국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OECD 같은 데 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너무 창의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이 뭐 창의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또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외국에 나가봐야지 또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럼 감사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 공무원이 내지는 부처가 일을 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감사받을까봐 결정을 못하는 거죠. 결정 못할 때 감사원한테 물어봐서 감사원이 의견 주고 그러면 그 의견을 준 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면책을 해준다.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전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감사원도 예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컨플릭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면 감사원 사전 컨설팅 요청을 하면 감사원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자체는 말고 뭐 중앙정기관, 시도, 지사 같은 이런 데서의 그런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고 이렇게 됐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부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냥 개서 라인에서 뭐 담당자에서부터 뭐 장관까지 이렇게 결제하는 그런 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텝을 더 만드는 그래서 순환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코로나19 관련돼서 감사원이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드린 표에 보면 회신 일자가 거의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 일수가 4일, 1일, 1일, 당일, 심지어는 당일,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 및 선지급 판정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는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여기서 판단을 빨리 해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원 방법을 보면은 빠르게 그 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상도 확대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관련해서 이제 복지부에서 코로나 대응에서 중앙대책본부 권고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제 중단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이제 굉장히 그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참여 노인의 생계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그 줘야 된다라는 것을 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위법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지침을 개정해라. 그래서 3월분 활동비 선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바로 이에 따라서 이제 그 활동비 이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이제 특별 재난 지역 내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관련돼서도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이거를 먼저 감면하고 나중에 정산한다. 이거는 기존의 정부가 하는 활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에 요청을 했었을 때 우선 감면 필요성과 사후 정산 방법을 고려해서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부처가 코로나19 특별 재난 지역 소상공인한테 전기요금을 선 감면한 조치를 취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자금 지원 관련해서 납세자의 과세 정보 제공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국가행정기관 등의 급부 지원을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부에서 이 소상공인들한테 신속하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그 정보보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세 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신속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과세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청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중기부가 재난지원금을 접수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사후에 동의서를 받는다면 동과세 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사후에 동의서를 받는다면이라는 가정도 첨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애자일 감사의 특징, 제가 사실은 최태형 교수님이나 오영민 교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애자일 감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이제 변했죠.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 조건이 됐고, 기존의 보조금 사업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고 지원 액수가 커서 정책 대상자에 대해서 실효성이 높다. 그리고 신속 절차의 간소와 신속성과 접근성이 높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감사에서는 이제 재정 효과나 입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애자일 감사에서는 이게 잘 전달됐는가, 이를 위한 계획이라든가 전달 체계가 잘 만들어졌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비용 적격성, 성과 관리 적정성 이런 것들이 주가 됐는데, 애자일 감사에서는 서비스가 의도된 대상에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설계나 전달상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업의 신속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는 뭐 사기나 오류 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용되는 증거 측면에서도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한데 담당자 인터뷰라든가 대상기관의 데이터, 자료, 서베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애자일 감사에서는 다른 감사기관과의 비교 데이터, 왜냐하면 선례가 없기 때문에, 또 국제 비교, 또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경험을 한 유사한 기관 대상 인터뷰 결과 등을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감사 중점에 따라서 사업의 비용 문제, 지침 등 합규성 기준 위반, 사업의 목표 설정 미흡, 목표 미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애자일 감사에서는 신속한 전달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신속 전달 목표의 조기 달성, 신청 간편, 지원금의 빠른 전달 등을 이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진짜 감사라는 게 그 행정학계에서도 좀 낯설은 그 주제인데, 그 중에서 특히 애자일 감사라는 것은 더 생소한 개념인데, 하여튼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애자일 감사, 특히 또 향후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행정 환경에서 더 필요한 개념인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자 발표 차례입니다.
오늘 포럼 예정 시간을 감안해서 토론자께서는 한 7분에서 10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태영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굉장히 시에 맞는 주제를 발표해 주신 우리 김난영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전통적 감사제도에 대한 변화는 계속 논의가 되어 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이렇게 애자일 감사 같은 급진적인 개념까지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하고 몇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봐도 이 일반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애자일 감사 같은 개념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행정학계에서 애자일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 이거 붙이면 일단 뭔데 하는 반응부터 나오는데요. 그래도 그 뭔지를, 뭐여야 할지를 좀 이렇게 찾아 나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제 발표 중에 실시간 감사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실시간 감사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하는 작업과 그리고 현실 제도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실시간 감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같이 급박한 대응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피감기관들 입장에서 실시간 감사는 개념을 들으면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야, 이게 감사의 무한정 확장이냐,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사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지 이게 아닌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후감사와 사전감사를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시간 감사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하나 떠오르는 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뭐 이상징후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그거에 따라서 거의 실시간으로 감사 대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문제의 발생과 그 다음에 일선 기관의 대응과 그 다음에 감사의 시차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거의 실시간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 봤듯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리고 이 감사의 목적은 컨설팅인지 아니면 그때그때의 정책 조정인지 아니면은 사후적 징벌을 위한 자료의 확보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리되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토론문에는 안 실었는데 오늘 발표를 듣다 보니까 영미의 2개 사례를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시민감시단의 역할 같다. 시민감시단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다음에 그걸 자기는 웹사이트에 올려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감사원과 이런 시민사회 단체 주체들 간에 어떤 협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해서 애자일 감사의 의미가 좀 명확해져야 이제 더 좀 실속 있는 토론이 되겠는데요. 우선 애자일 감사가 구현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특히 조직 자원 관점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인력의 규모예요. 오늘날 감사원의 인력 규모나 일선기관의 감사기관의 인력 규모나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 집행기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은 뭐 어떤 기관이 감사 인력이 늘어나는 거를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력의 규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자일 감사까지 갈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 역량인 것 같습니다. 일정한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역량이 높다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전문 역량이라는 게 감사 기구는 작고 일선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실시간 차원에서 거의 애자일하게 진짜 감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은 현장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현장이 감사위원한테 뭘 일러주고 감사위원이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시간과 자원에 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 인력 입장에서 이걸 어디까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준감사인제도 이런 걸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감사가 사후감사처럼 이렇게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전감사나 실시간감사, 애자일 감사처럼 좀 더 이렇게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가 같이 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떤 법적 권위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문화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의견의 분쟁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인력의 의견은 A고 감사의 인력은 B, 의견은 B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조성되면 이제 일종의 메타 감사 같은 기능이 필요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뭐 감사 쪽의 의견의 권위라거나 구속력이라거나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현장에 아무래도 우리는 이렇게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버렸을 때 사후감사를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감사원 감사 연보를 통해서 지난 3년간 감사원 사전 컨설팅 통계를 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전 컨설팅 제도가 참 진짜 획기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면은 일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 컨설팅에 비해서 감사원까지 오는 사전 컨설팅은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딸내미가 뭐 일을 저지르기 전에 아빠한테 물어본다 하는데 뭐 물어보기 쉽지 않은 것처럼 아마 감사원까지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을 통한 적극행정 면책도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일선기관들이 감사원에까지 사전 컨설팅이나 적극행정 면책을 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감사원의 역할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직접적으로 이런 걸 해주기보다는 일선기관의 사전 컨설팅과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감사원이 일종의 감사적 넛지를 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개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속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신속성은 코로나19 상황 같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 활동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데 접해보면은 피감기관들이 감사가 연장이 되면서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감사원에서 일종의 사후 감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런 애자일 감사의 또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애자일 감사의 특징으로 이제 마지막에 제시해 주셨던 게 신속 전달 목표의 조기 달성, 신청 간편, 그리고 지원금의 빠른 전달 등을 칭찬함, 이걸 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대적 감사가 단순히 합규성을 추구해서 이 위반들을 사례를 처벌하는 것, 즉 어떤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누가 이런 사례가 처벌을 받았다더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다더라 하는 그 러닝 바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공직윤리의 전범들을 구축해 나가는 전향적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더군다나 감사원이 이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크레들이 돼가지고 요람이 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런 어떤 담당자들의 일선 담당자들의 윤리적 고뇌까지도 이런 제도에 고려해 넣을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도로 발전해 나간다면 정말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감사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서 국제적 기준을 끌어올리는 선진적 감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애자일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아주 좀 중요한 다음은 오영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네, 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와 발표를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토론에 참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주로 그 연구하는 분야와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정부의 이제 평가와 성과 관리 쪽에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이제 동국대학교 오기 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에서 이제 재정사업 관련된 실제 정책 평가와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감사, 이제 애자일이라는 게 이제 신속한 이런 인접함 이런 이제 영어 단어인데 정책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걸 탐지해서 이제 신속하게 감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런 감사 도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좀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해보면 다만 이제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자일 감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평가 쪽에 계속 일을 하면서 보통 이제 감사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후 통제적 성격을 갖거든요. 이제 정책이 집행된 후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개선함으로써 이제 정책 효과성을 달성한다거나 뭐 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사후 통제를 하면 이미 이제 정책에 대해서 시행 중에 근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정책 평가나 평가 관리 측면에서도 뭐 사전 평가, 그다음에 이제 집행 평가로서 모니터링 이런 이제 제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또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전 평가나 그다음에 특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에자일 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제도적인 충분한 이제 검토라든지 도입 요건, 그다음에 이제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이제 명확한 정리가 있지 않으면 기존 정책 평가에서 했던 이제 모니터링의 문제점이 이제 그대로 나타날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피감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는 주로 이제 사후적으로 받는데 물론 이제 사전 평가라는 게 있지만 갑자기 에자일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업무적으로라든지 심리적으로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감사가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토론문에도 이제 얘기를 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하에서 그다음에 어떤 대상 사업이나 정책을 기준으로 이 에자일 감사가 시행돼야 할지에 대한 그런 요건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불시에 이렇게 에자일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장점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안 했고 그냥 단순히 토론만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액수가 많이 들어간 대규모 재정 사업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로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후에 이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이라든지 시행 중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정책에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영역에 대해서 에자일 감사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코로나 관련된 이미 뭐 다른 나라도 다 코로나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원격 관련해서 에자일 감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어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최태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행정 부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빨리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 이제 선시행을 하고 사후에 면제받는 적극 행정이 이제 최근 행정학이나 감사 행정 부분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적극 행정을 신청한 경우에 이제 에자일 감사 형태로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가 토론 본문에서는 이제 적시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부처를 넘나드는 협업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융합 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부처들이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정책 조정해서 하긴 하지만 그 부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감사원만큼 강력한 수단이라든지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에자일 감사를 통해서 협업의 고리를 발견하고 그걸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이제 에자일 감사 영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사전 평가나 모니터링 제도들이 있긴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메타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에자일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자일 감사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명확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토론할 때 저는 이제 연구 용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 포럼을 위해서 이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제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고려해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문에는 이제 연구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내용들을 적었었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제도화가 되려면 이제 연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학술 연구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사례는 이제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이제 에자일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에자일 감사가 어떤 요건에서 발송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행 절차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수행 기관들, 어떤 인력들이 하는지, 이제 이 제도의 체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추후 연구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좀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뭐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개별 사례가 정책 사례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학술적으로는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도 이제 추후에 이제 제도화된 이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금 제시가 되면 어떨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에자일 감사가 어떻게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사안들이 좀 보완돼야 될지에 대해서 재정평가 전문가답게 아주 좋은 내용, 의미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 세 분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플로 청중들로부터 질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오늘 그 최성호 교수님, 또 김양현 박사님, 또 최태현 교수님, 오인 교수님, 정말 이 감사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모이셔가지고 오늘 그 감사원이 앞으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에자일 감사가 아까 이제 김남영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신속성 얘기하셨는데, 최태현 교수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신속성이라는 게 꼭 응급 상황, 위기 상황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정부 행정 활동에 있어서도 감사원이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전 사후 상관없이.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김난영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예들,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노인들의 어떤 생계가 급하니까 지침 변경을 통해서 오늘 일단 먼저 줘라, 활동비를 바꿔서 줘라, 혹은 뭐 사전에 먼저 감면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해라.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동의를 받는 경우에 가능하다, 예, 정보를. 이런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감사원으로서는 결정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감사에서 만약에 이 복지부에서 만약에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돈을 줬고 이게 나중에 지침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과연 감사원이 얘기를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사후에 동의를 받겠다라고 만약에 일상적인 감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적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정들을 감사원에서 했을까? 이렇게 신속한 결정?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는 아마 감사원 내부의 어떤 성과 지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사에서는 나가서는 뭔가 적발을 해야 되고 뭔가 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런 상황, 에자일 감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꼭 나쁜 쪽으로 이렇게 뭔가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 에자일 감사를 하는 감사인의 어떤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자일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이 예에는 안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자일 감사가 꼭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어떤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좋은 그런 아주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감사원 내부의 어떤 그 성과 목표 혹은 개인의 어떤 그 성과 평가에 대한 것들을 좀 돌아본다면 이런 에자일 감사가 일상적으로 사전 사후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 박사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나 적극 행정 면책 제도, 또 뭐 이행 관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국민감사 청구 이런 제도들을 이제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굉장히 다른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됐었을 때 저는 이렇게 쭉 그동안의 그 스토리를 봤었을 때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이제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면책,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그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리더십의 의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면이 있지 않을까. 총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리더십에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 감사원 내 전체 그 감사관이 한 700명, 800명 되는데 지금 이 업무를 하는 분들 한 팀과 뭐 이렇게 해서 한 20명이 안 넘을 것 같아요. 과장님 포함해서 12명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그 조직에 그 과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의 논리가 이제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리더십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때 리더십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분들이 또 그 과에 들어가서 뭐 일하시는 건 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스템화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전 컨설팅 제도도 그렇고 지금 애자일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감사원이 불쑥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2014년도부터 이제 지자체들에서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고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감사원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지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전 컨설팅 같은 것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지원 역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법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기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 제도 관련돼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잘 만들고 있는지. 근데 의외로 그 플랫폼에 올리는 사례들을 바로바로 올릴 것 같은데 또 부처들이 안 올리더라고요. 잘. 근데 감사원이 직접 그래 점검도 하고 감사는 아니고요. 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 말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성과평가 제가 알기로는 성과평가나 그런 데서 이렇게 뭐 반영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전체의 그런 리더십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기반이 사실은 좀 갖춰져 있는 거죠. 이제 다른 이미 사전 컨설팅들이 2014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고 또 이제 법규상으로도 감사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됐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표나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지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됐는데 예, 지금 사회자가 이게 다시 본격 토론에 참여하는 건 좀 종래 그 관행은 좀 원하지만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젤 감사가 우리 김남현 박사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사전 컨설팅을 말씀 주셨는데요. 사전 컨설팅은 사실은 어째 보면은 감사라기보다는 나중에 그 사후에 문제가 다 불거졌을 때 감사를 지적하면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대한 수용도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우리 감사 보고서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좀 떨어질 수 있으니 그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면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특정 사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상황의 특수성을 비춰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책을 해주겠다는 거지 향후 이 유사 사례에 대해서 선지급한 건 다 일률 면책해 줬다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면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특수한 사정이라는 거는 공론화가 돼 있고 부처 내에서 기관 내에서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공론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사가 끼거나 하여튼 부당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자기네들이 고민인 것을 다 갖고 와서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만 사전 컨설팅을 도입하기 전에 가장 염려했던 점은
감사원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거나 책임 회피 차원에서 몰려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좀 가닥을 타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려와는 달리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봉환 교수께서 이제 성과평가인데 이거는 사실은 별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 박사가 말씀했다시피 사전 컨설 팀이라고 만들었고, 제가 운영하면서는 조금 감사 경험도 풍부하고 역량이 있는 한 10명 내외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아주 좀 제가 관심도 주고 독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은 해당 대상 기관을 가면 감사부서는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지만 이 팀에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과감하게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 감사 운영에 어떻게 녹아들고 반영해야 될지는 우리 두 분 또 토론자분 교수님께서 많은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김 박사께서 잘 정리해서 또 감사원에 다시 전달을 해서 에자일 감사와 사전 컨설팅과 향후 감사 운영이 어떻게 좀 개선될지는 잘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사회자는 이만 여기서 딱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진수 교수입니다. 오늘 귀한 발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같은 코멘트 같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전 컨설팅은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고, 아까 우리 김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안부에서도 아마 2010년 초기에 그 지방세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을 이제 좀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제도 자체가 우리 행정학에서 얘기하지만 제도 자체가 생명을 가지면서 이 경로존성 가지면서 이제 실적을 내야 되니까 무리한 컨설팅을 남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국민들한테 이거 세금 부과할 사안이 아닌데 무리한 컨설팅을 해서 뭐 부과시켰다가 패소하고 이런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 감사원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려는 좀 적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제 에자일 감사도 아주 이제 핫한 느낌이고, 사실 이제 감사원이 원래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경직된 조직 같지만, 저도 이제 감사원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요즘 작년에 제가 했던 연구는 미래 예측 감사, 뭐 상상하기 어려운 예, 그 전에 했던 거는 이제 합법성 중심인데 한목적성 감사, 이제 이런 늘 어려운 주제를 주셔서 이제 올해는 또 참여 감사라는 또 어려운 주제를 주셔서 지금 머리를 써매고 있는데,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저는 이제 감사연구원이라는 조직 덕분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갖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래도 한편으로 이제 감사라는 게 기본은 학교성의 사후 감사라는 게 이제 원칙이라서 이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경직성 완화 쪽으로 좀 작동을 해야지, 이게 뭐 가벌성의 확대라든지 이제 이렇게 작동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의 사례와 접목시켰을 때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사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인도사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강력한 직무감찰권까지 가진 감사원이라서, 사실 이제 에자일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옆에 와서 잡아가겠다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을 사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에자일이라든지 또는 뭐 미래예측은 전부 다 사실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오디팅 말고 퍼포먼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 성과 평가 프로그램 감사 쪽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확대할 때는 저희가 직무감찰과 명확한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냥 코멘트가 됐는데요. 예. 저는 그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느낌은 감사원에서 참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플렉서빌리티나 에질리티나 레질리언스, 그런 얘기가 강조되고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감사원이 이쪽이랑 워낙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증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사실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분업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해당 과학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뭔가 이제 세대가 세상이 변하면서
뭔가 쉽게 말하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쉽게 말하면 본업 자체에 대한 일종의 간과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감사의 제일 큰 것은 합규라고 보통 말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과정이라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예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게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의 서브시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 거라서 그거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요인으로서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감사원에서도 좀 이렇게 적응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그건 뭐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서툴한 이슈가 뭐냐면 한 분만 더 들어가게 되면 700명 되는 감사 인력 중에서도 한 10명, 20명이 요일을 담당하는 것이라서 이게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감사가 바뀔 거라는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과연 지금 700명이 되는 이 사람들 현재 감사 인력들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이랬을 때 우리가 일종의 면죄부를 사전에 남발하는 역할로도요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또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더 큰 것은 사실은 이 감사와 관련돼서 이 돈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딱히 뭐 큰 그 당시에서는 좀 그렇긴 했지만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사전 지급을 해주자 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주자.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해결을 못했던 이유 중 특히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고민 끝에 이제 감사원까지 왔을 겁니다. 질문이. 이유가 뭐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게 복지 사업이야, 고용 사업이야. 그래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맨날 싸웁니다. 그 와중에 지금 무슨 판단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아어가 달라지는 판인데 급했으니까 해줬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 담당자께서 아마 이거 어떡하냐 하고 나중에 욕먹으면 큰일 난다 싶어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서툴한 문제지만 그것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시각 차이를 가지고 부처 간에 그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를 그동안은 사실 감사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얘긴 얘인데 이게 어떤 감사원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바뀜으로써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이머전시 상황에서 애드호크로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좋은 점을 어떻게든 좀 취득을 해서 이걸 좀 인스톨할 수 있는 사후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고 감사원에서 이런 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감사연구원에 계셔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감사원에 계시는 분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봐서 하여튼 재밌는 아이디어가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물론 총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다시지만 재밌는 아이디어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여기 또 되게 페이 어텐션 해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우리 세 분 그 마지막으로 한 1분 내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감사원에서는 한 95%, 90% 이제 학교성 감사 아주 중요하고요. 저희 이제 회계검사 직무감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국제적인 논의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좀 드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건 다 잘 적어서 제가 감사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토론에서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가는 게 감사원에서 의미 있는 제도화라든지 논의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발표 그리고 또 플로에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정책 지식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